사주는 어쨌든 풀어가는 방식은 거의 정해져 있어.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그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이 무엇인가, 그걸 중점적으로 해왔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을 뽑는다는 것은 사주를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오행을 분석해 보니까 4월이니까 불이 강하잖아요, 그지? 또 옆에 미가 있어. 미도 그냥 열기가 그냥 아주 뜨거운 열기고, 또 술도 있어. 이 전부 다 불이 아주 강해. 그러니까 불이 강한데 천간에 불을 띄운 게 없어. 강한데 결과적으로 화생토로에서 다 토로 넘어가 있어. 그래서 토가 몇 개냐면은 1개, 2개, 3개, 4개, 5, 6개. 토가 6개야. 그럼 이 사주는 토가 이게 이제 가장 왕한 기세. 예? 저기서 말하는 그 종주오행이라고. 그럼 이 토를 설해주는 금, 수, 목, 요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를 생긴 화와 토는 요거는 흉신이라 그래. 그러나 금과 이 토를, 왕한 토를 설해주는 금, 수, 목은 이거는 길신이라 그래. 그러니까 흉신에 가면은 이건 가시밭길이야. 길신으로 가면은 이건 꽃길이야. 그래서 이 중에서도 이 사주에서는 수가 없지만은 수가 사실 운에서 오면 이게 용신이 된다. 그러고 수를 생해주는 금은 이건 희신이 돼. 그러고 용신을 보호하는 목은, 수를 보호하는 목은 약신이 된다. 그게 이제 딱 기본적인 프레임이라. 그러면 여기에서 화와 토는, 화는 뭐냐? 이 사주에 있어서 식이라. 식신이라, 식신. 토는 이거는 재성이고, 금은 여기에서 관이고, 그 다음에 수는 인성이고, 목은 비겁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육신으로 관인비가 들어와야 되고, 금수운이 들어올 때 꽃길을 가는 거고, 식신과 재성운이 들어오면은 이거는 가시밭길을 간다.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사주에서. 그리고 요게 사주에 이제 가장 왕한 기세를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월 중심을, 이 모든 기세를 기운 에너지를 가장 강한 에너지를 가진 것이 월이기 때문에, 월을 보면은 4월이야. 그러니까 사, 오, 미, 술월은, 요 월은 반드시 자, 축, 진, 기, 임, 개가 올 때 좋은 거야. 그럼 이 사주에서 천간에 보면은 기토가 여기 있어. 여기 기토. 지지에는 보면은 진토 있어요. 진토. 자, 그러면은 말년에 진이 이래 있다는 것은 말년이 좋은 거고, 또 초년에 요렇게 기가 요렇게 있다는 것은 그런 나름대로 그래도 이 사주에 괜찮았다, 이제 이래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상을 보는 건데, 이거는 사주를 그려야 돼. 그린다. 그림으로 보는, 그림 영상으로 보는. 영상으로. 그거 어떻게 보느냐. 이 기토는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가 무토, 이 수평선이 있다면은, 무토는 이래 올라온 거 있잖아. 요게 무토야.
그 다음에 땅에 이렇게 패인 게 있잖아. 이게 기토야. 자, 그러면은 무토는 햇빛하고 바다서 바짝 말라있어. 기토는 움푹 파여 있어가지고 약간 햇빛이 어디에 드느냐에 따라서 이게 약간 그늘이지기도 해. 약간 습하고 그늘진다. 그런 게 이제 특징이라.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여기서부터 그림 그리면은 웅덩이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게 술토가 높은 산이라. 높은 산에 감목이잖아. 나무가 이렇게 솟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가 솟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토는 넓은 이렇게 땅이 계속 이어지고 이 습토는 밑에 약간의 물이 흐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 그럼 이래 그림을 놓고 보면은 요 그림이 어떤 형상이 나오느냐 하면은 요서는 사주의 에너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거라면 요 상은 상상하고 추리하는 거예요. 과학이 아니야, 얘는. 얘는 상상, 추리력, 어떻게 보면 문학에 가까워. 여기는 어떤 영역이냐면은 과학과 수학의 영역이야. 그러니까 사주를 자연법에 따라서 물 형상으로 보는 것이 그게 상법이야. 근데 그거는 왜 중요하냐면은 사람들한테 그 사주를 설명할 적에 자연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고 또 그 자연법에 따라서 추론하면은 얼마든지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컴퓨터나 과학으로는 설명이 힘들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계속 흙밖에 없어. 근데 나무가 달랑 감목 하나가 딱 있어. 그럼 이 사람이 고독하고 외로워 보인다. 이것이 분위기가 탁 나오는 거야. 그 넓은 땅에 나무 하나가 달랑이 있으니까 이걸 고전에는 독산고목, 그러니까 한 산에 나무 하나 있다는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외롭다 이런 뜻이 보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림이 이제 쉽게 그려지고, 그러면 이 사주는 이 나무가 여기에서는 아주 중요해. 나무 이 생명 하나가 이것도 감목도 없다면은 이 땅은 그야말로 별 쓸모가 없는 땅이 된다고. 그런데 나무 하나 있으니까 나무를 키워야 되고, 나무 키우는 사주가 돼. 그래서 사주의 어떤 그 물 형상을 볼 적에는 이 사주가 나무를 키워야 하는 사주인지 아니면은 나무 안 키우면 이 땅 밑에는 지하 자원이 있으니까 금강, 금, 보석, 각종 깃털이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광물을 캐거나 나무를 심거나 이런 사주라. 그리고 이거는 하나도 사주에 무슨 캘 광물이 없어. 그래서 감목이 있으니까 이 사주는 나무 키우는 사주라. 그러면 나무 키우는 사주가 되면은 나무는 항상 여름철이, 여기서는 금수목이 길신이고 화토가 흉신이라 했지만은 나무 키우는 사주에서는 화도 괜찮은 거야. 화도. 다만 토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화가 토를 보태주는 지지의 토는 안 좋아. 천간에 그러니까 지지의 화는 별로 안 좋아. 천간에 병화 같은 것 뜨면 아주 좋은 거야. 특히 이 나무는 태양이 만약에 이렇게 딱 뜬다. 이렇게 뜨면은 이 나무도 더 잘 자란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지지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세로 보면은 화토가 강하니까 금수목으로 가야 해. 근데 천간에 병정이 뜨면은 요거는 주로 이거는
그림으로 이런 뜨는 거는 거의 정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거고, 어떤 심리적인 거고, 그러고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명예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명분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주에서 이 나무를 키우는데 태양이 없어. 그렇다면은, 이 사주에 정신적으로도 밝지 못하고, 또 명예와 명분을 얻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이 그림에. 그게 이제, 지지에는 만약에 불기운이 들어오면은 좋은 게 없어. 이때 화가 필요해도 천간에 태양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 여기에 흉신이지만 화토가 천간에 병이 뜨는 거는 괜찮다. 병정이 뜨는 거는. 그러면은, 태양하고 나무하고 잘 어우러지고, 밤이 돼도 별하고, 정화가 또 별빛이고 달빛이는 것도 잘 어우러진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주에 병화가 없다. 병화가 있으면은 사람 자체가 아주 밝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이지영이처럼, 응? 막 그렇게 아주 낙천적이고 긍정적이라고. 근데 병화가 없으면은 암만 해도 이 사주가 이 토가 이 전부 다 해묘미의 미, 인호술의 술, 신자진의 진, 이 화계가 이렇게 많아. 이 전부 화계가 이렇게 3개 이상이면 이거 역시 고독하고 외롭다. 그러니까 이 사주 전체적으로 흐르는 분위기가 아까 그림에서도 봤다시피 전부 이렇게 땅이 많은데 달랑나무 하나 있고, 그것도 태양도 없어. 뭔가 분위기가 얼굴이 밝지 않아. 고독함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사주라는 거야. 상상이 되지.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보면은 이 사주는 토가 많으니까 재가 많아. 그러니까 재가 많다는 것은 이게 전부 내 욕심이라. 사람은 나는 큰 돈도 버리고 싶고 적은 돈도 버리고 싶고 적은 돈도 버리고 싶고 전부 다 이게 내 의에는 천간은 어떤 생각이고 마음이야. 지지는 이제 실행이고 이런 거야. 행동이야. 행동. 이 차이야. 그러니까 마음에도 돈 실제도 돈만 위해서 살아간다고. 이 여자가 노리는 것은 돈만 보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여자니까 상대의 자기 배우자를 고를 때도 제 1번이 돈 많은 사람이야. 자기 인생에 뭐든지 돈 하고 산다고 보는데, 돈 타령하고 사네요. 고독하시네요. 외롭네요. 이거 그대로 이제 이 사주를 그대로 얘기해 주고. 여기에서도 기 자체는 요거는 천간은 내가 바깥 사회생활이야. 요 진술충미 지지는 요거는 가정생활이야. 가정에서도 고독하고 바깥에서는 돈하고 살아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주 전반적으로 이렇게 운을 파악해 보면은 이 사주에 일단 여자니까 배우자 이 여자는 식신하고 관성을 봐야 된다. 그러면은 이 식신은 자녀이고 관성은 남편이다. 자, 요걸 본데 관성은 여기는 금인데 금이 없어. 자녀인데 식신인데 화는 드러낼 자식은 없어. 그지? 식신이 화잖아.
화, 병정화, 천간으로는 지지는 사, 미. 여기에 또 오가 하나 공엽이 있대, 요러면. 관성은 금. 금이 없어. 금이 없다는 것은 일단은 그만큼 이건 의식의 부분이거든. 내 마음에 의식도 별로 없고 잠재의식 속에 좀 숨어 있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100% 없는 건 아닌데 거의 잠자고 있어요. 땅속에 파묻히니까 이건 땅을 캐줘야 돼. 이거는 지살 역마살인가 누군가가 건드려 줘야 돼. 그래야 결혼, 남자 이 생각이 든다고. 자녀도 보면 천간이 없으니까 이게 자녀에 대한 생각도 없어. 그리고 여기 그럼 밑에 지지의 사화는 뭐냐? 이거는 내가 직접 낳은 자식이 아니고 내가 키우고 있는 아기들이야. 아기라고 보면 돼. 애기. 그럼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야? 유치원 선생. 유치원 애들, 나무 애들. 사오미 국을 이루고 있으니까 애들이 많은 거야. 국을 이루니까 많다. 국은 많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유치원 해도 큰 유치원에 지금 유치원 교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 전체적으로. 자, 그렇다면은 남편은 이 술 중에 이게 배우자 자리니까 신정무가 있어. 이 속에서 신도, 정도, 무도 아무도 드러낸 게 없어. 이거 역시 결혼할 어떤 생각이 별로 없는 거야. 무 있네. 응? 무 있잖아. 무가, 있네. 무가 있네. 자, 그럼 이 무가 있다. 그럼 이 무는 나이대로 보면 언제냐면 31 넘었거든. 네. 그러니까 결혼을 이 사람은 48세니까 이제 여기 있으니까 결혼 연령대가 이 남편을 만났다고 봐. 자, 문제는 이렇다고. 이 여자가 여기 보면 고독하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일시에 이렇게 진술충을 놓잖아. 여자 사주에 일시에 진술충을 놓으면은 이혼수가 있어.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남자를 만나면, 이 남자는 어떤 남자냐? 이 남자는 무진이 백호대살이잖아. 그러니까 남자가 대단히 능력 있고, 기가 센 남자고, 또, 이게 수고답고, 수는 무토에서 재가 되잖아. 여자도 되고. 수가 이 무토에서는 그러니까 이거에 창고 고지를 갖고 있으니까 여자가 많은 직장에 이 사람 실지는 남편이 은행 부지점장이야. 은행에 그런 남자를 만나. 근데 이거 두 번째 만난 남자라. 만난 남자라. 그러니까 그 남자는 여자가 많고 돈이 이 지도는 아니야. 하여튼 은행 많은 돈을 창구를 내가 운영하는 그런 남자를 만난다는 거지. 그러나 내가 내 낳았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만난 거야. 왜? 아까 이 여자가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한다 그랬잖아. 은행 지점장이면은 은행의 지점장이면은 일단 돈이 많다고 봐야지. 나무 돈이든 어쨌든 돈을 많이 만지니까 그런 남자가 자기 스타일인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이혼했다라고 하면은 만약 여기 결혼했다면 정상적으로 사는데 만약에 30 전에 했다면은 이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주 일찍 했다면 이것도 될 수도 있다고. 그러나 그래 되면은 이 진술중 흉기대로 이혼을 하고 두 번째 만난 남자가 되고 31 넘어서 결혼한다면 한 번만에 무진 남자 만나서 결혼해. 그렇게 보면 돼. 그래서
실제 사실로는 이혼하고 이 남자 만났다 그러니까 아마 기사 여대 30전 20대 후반에 기사를 만났을 확률이 많아. 왜 그러냐면은 각기 합의되고 여기 신이 있고 병이 있다고. 사중의 병, 신금하고 병하고 합하니까 그 사술도 기분 원진이 되니까 아주 둘이 그냥 혹 같다. 순간적으로 혹 같다 해서 30전에 결혼했다고 보여져.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고 진술중에 그 의미대로 이혼하고 은행에 지점장을 만났던 그런 사주. 자, 그러면은 이 사주가 화토, 이게 화잖아. 에? 오미, 대운이 30 남으면 신유술, 이 금이잖아. 그렇다면은 이 화는 여기에서 흉하다. 그러니까 이 길은 안 좋았다고 봐야 돼. 이 계절은 30 이후에 괜찮았어. 30 이후에 괜찮은데 이게 전반적으로는 이 여자 같은 경우는 금이 관이니까 관운에는 내가 일거리가 많아져. 1인 2역 바쁘게 살았다고 보는 거야. 그러고 아무튼 여자는 이 대운은 대운마다의 그 의미가 있어. 이게 희신운이니까 길하였다. 괜찮은 길을 걸어왔지만은 내가 사유 이렇게 금국이 되잖아. 여자는 사유축 금국이 되는 운에 아주 안 좋아. 건강도 수술수 있고 이혼수가 있고 이럴 때 아마 이혼을 했을 거라고. 보통 유대운의 여자는 이혼을 해. 칼이 들어오면서 해서 이게 이런 희신운이라 하더라도 희신 중에도 이런 흉이가 이 대운의 의미가 그대로 간다고. 그래서 이게 뭐 금이 좋다, 다 좋았다, 화 다 나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는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계유 대운에 아마 이혼을 했을 거라고 보고 지금은 좀 어려움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기가 이렇게 연장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이 병 두 개가 동시에 두 개가 병존하는 이걸 이제 같이 병렬에 있는 걸 병렬이라고 하잖아. 두 개인 걸 병렬로 존재하면 이걸 병존이라 해. 이렇게 존재하면은 이거는 나쁜 의미가 굉장히 강해. 그게 분명히 기토가 나쁘진 않은데 쌍으로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는 가시밭길이 돼. 그래서 길인데 길이 합쳐지면서부터 이게 가시밭길로 변하는 거예요. 대체로 보면 이 웅덩이 이 길이 웅덩이 안에는 어떻게 온갖 쓰레기들이 모여지고 웅덩이가 있으면은 자연적에 여기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겨. 나는 밀림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과정을 겪어왔으니까 가시밭길이라고 그래요. 가시밭길. 힘든 길을 걸어왔다는 거지. 걸어보고 나서 내가 높은 산에 독산 고만 이 술토니까 높은 산이니까 기도터. 어떻게 보면은 막 기암 큰 이 높은 산, 바위산 이런 게 술토라고. 이런 사람은 종교생활도 관련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생활을 해왔다. 태양이 없는 것이 아쉽다. 만약에 갑술, 을의 병자 뒤에 병정이 뜨면은 이 사주는 간목이 아주 얼굴이 화색이 아주 돌게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게 여기에서 관인비니까 어떤 관은 관인비가 좋게 작용하는 직장생활. 이 사람은 원래 나무 키우는 사주는 내 사업도 사업이지만은 사업은 잘 안 돼. 왜 그러냐면은 간목이 기토를 합해버리면은 일반적인 사업은 안 돼.
정제와 합하면은 내가 확장, 투자, 생산, 뭐 이런 것이 안 된다고. 그러고 이 여자가 기토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으면 이 기토는 정제잖아. 묶여 있잖아. 그러면은 이 기토가 금을 못 생해. 그러니까 재생관이 안 돼. 합해가지고.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결혼하면은 남편한테 내조를 잘하느냐? 못해. 못한다는 거야. 그 자식도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각기 합해가지고 이 간목 역시 각기합하고 합해있기 때문에 이것도 목생화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자식도 잘 안 돼. 그러니까 물론 지금 현재 유치원 애들만 가르치고 있지만 자식도 잘 안 된다고 봐야 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기세에서 뽑은 이것이 실질적인 거야. 실질적인 거. 어떤 직장 생활에 잘 어울리고, 만약에 그래도 사업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면은 무슨 사업이냐? 교육사업. 애들 가르치는, 그러니까 정신적인 거는데, 교육, 종교, 철학, 이 정신적인 거잖아. 이런 거 관련된 사업은 돼. 예를 들어서 유치원 선생 하다가 나와서 자기가 유치원을 또 하나 운영한다든지, 이건 된다는 것이. 그거는 이 사주가 나무 키우는 사주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런 경우에는 각기 합을 하니까 관리도 경영도 잘 한다고 보여져.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역을 한다, 제조 생산을 한다, 음식 장사를 한다, 이렇게 크게 확대 투자해야 되는 이런 사업은 안 된다는 거지. 오로지 애들 가르치는 정신적인 거, 이런 사업, 종교, 교육, 이런 사업은 가능하다. 특히 여자가 이 갑술대운이 오면, 갑이 오면은 내 나름대로의 어떤 독립적인 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봐야지. 편지를 깔고 들어오니까. 그러나 이때 사업을 잘못하면은 화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잘 안 된다는 거지. 뒤에 을해에 가서 60대 가서 해. 60대 가면은 갑술 다음에 을해가 오니까 그때는 사업을 해도 될 것이다.